지난 1970, 80년대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요. 산과 강이 사라진 자리에는 도시가 들어서고 들판이 있던 곳에는 새로운 공장지대가 생겨났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정을 나누던 그 많던 시골 마을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진 마을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대구 성서지역 유래비를 더듬어 봅니다. 대구시 달서구. 그 중에서도 이곳은 성서라 불리는 지역인데요. 대구 읍성 서쪽에 있어 이 같은 지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고층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서고 주변엔 공단도 들어섰지만 수십 년 전만 해도 이곳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이곳 그 성서 지역은 과거에는 이제 갈산이라고 불리는 이제 나지막한 산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는 그 살밑들이라고 불리는 아주 넓은 들판이 있는 평야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이 갈산을 중심으로 하면 남쪽 지역에는 이제 성서 공단이 이제 들어왔고요. 북쪽 지역에는 이제 아파트하고 주택가가 들어선 대구를 대표하는 이제 신도시 지역이 됐죠. 하지만 불과 지금으로부터 한 20, 30년 전만 해도 이 지역은 그 시골 모습을 간직한 어떤 전원도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성서지역 사람들. 조상 대대로 이곳에선 터를 잡고 살아온 토박이들은 내 고장에 대한 자부심 또한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상전 벽해, 뽕나무 밭은 푸른 바다가 되었습니다. 이곳 그 성서 지역은 1980년대 후반입니다. 그때 이 지역에 이제 성서 공단이 이제 조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지금 뒤쪽으로 보이는 이 갈산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있었던 마을들이 전부 다 이제 사라지게 되죠. 당시에 이제 오래된 고향을 이렇게 등지고 떠나야 됐던 주민들이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이제 돌에다 새겨서 마을 유래비를 이제 남기게 되는데요. 마을 유래비 안에는 보면 이제 마을의 어떤 역사와 전통, 뭐 지명 유래 또는 당시에 살았던 어떤 성씨들 같은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이제 해놓는데요. 유래비로 된 것도 있고 어떤 곳은 뭐 유적비 또는 유허비로 표기한 것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마을의 흔적이 지금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경우에는 무슨 마을 유래비라고 남겼고, 마을 흔적이 전혀 남지 않고 완전히 사라진 곳에는 이제 빈터를 뜻하는 이제 허자라든지 넣어서 유허비 또는 유적비 같은 형태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 현재 이 갈산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여 기 정도가 현재 남아 있죠.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옛 망정마을. 지금은 커다란 공단 부지로 바뀐 모습인데요. 공단이 들어서면서 어쩔 수 없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망정마을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곳은 그 갈산 남동쪽에 있었던 그 망정부락이라는 마을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이 마을은 그 역사가 마을 유래비에 의하면 한 450년 정도 됐다 그래요. 망정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이 마을에서 남쪽으로 바라보면 커다란 그 정자나무가 이렇게 바라보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자로 이제 발알망, 정자를 써서 망정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었다고 하죠. 큰 정자나무가 바라보이는 망정마을. 처음 이곳에 터를 잡은 성씨는 인근 선원마을에서 이주해온 김해 허씨로 80여 호를 이뤘다고 하는데요. 이후 전주 이씨, 인천 최씨를 비롯해 많은 성씨가 들어오면서 150여 가구의 큰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이곳 그 망정마을을 비롯해서 이 갈산 인근에 있었던 옛날 그 성서 주민들은요, 그 살밋들이라고 불리는 이 들판에 이제 의지해서 삶을 영위를 했던 분들입니다. 실제로 그 살밋들이라고 하는 그 마을 이름도 이 들판의 삶을 의지했다라고 해서 살밋들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라고도 하는데요. 과거 이 지역은 들판은 아주 넓었지만 높고 큰 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귀했던 곳인데, 반면에 또 여름철만 되면 바로 인근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낙동 강물이 넘쳐서 수해를 아주 많이 입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뭄과 수해로 아주 힘들었던 지역인데, 낙동강에 이제 제방이 생기면서부터 이 살밋들이 옥토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지역 주민들은 삶이 아주 풍요로운 삶을 그렇게 유지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이곳에 성서 산업단지가 조성되자 망정 주민들은 고향을 뒤로하고 인근 이곡동으로 집단 이주를 하게 됐는데요. 아쉬운 마음에 그들은 고향을 그리는 망향의 정을 돌에 새겼습니다. 지금 그 제 뒤쪽으로 보이는 이제 비가 망정부락 유적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1992년도에 세워졌으니까 이 지역에서 가장 최초로 세워진 마을 유래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망정부락 유적비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인근에 한 10여 기의 이제 비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비문의 마지막엔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떠나온 고향을 그리는 애틋한 마음과 조상 대대로 살아온 유래와 그리고 마을의 유적을 길이 남기기 위하여 망정 사람들의 정성을 모아 이 돌에 새겨 길이 전하고자 한다. 또 다른 마을의 유래비는 수많은 차량들이 오가는 도로 한편에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이 비석엔 어떤 마을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여기를 이제 그 갈미마을이라고 불렀는데, 그 갈미라는 것은 이제 갈매, 그리고 우리 매산자 할 때 매 있잖아요. 갈매라고 불렀는데, 뭐 실제로 갈산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마을이 이제 갈산 밑에 있는 마을이라 그래서 갈미마을 이렇게 이름이 붙었고, 이 갈이라는 뜻은 이제 산에 갈나무, 그러니까 떡갈나무가 많았다고 해서 그래서 갈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옛 기록에는 보면 이 갈미 또는 이 갈산 마을을 한자로 표기할 때는 이제 드할가 세을 해서 가을산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또는 이제 칙갈자를 써서 갈산이라고도 이렇게 기록에는 나타나고 있죠, 지금 현재. 갈미마을 주민들이 남긴 비석 하나. 갈산 남쪽의 망정마을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은 80년대 후반 성서공단이 조성될 때 인근 신당동으로 집단 이주했습니다. 비문에는 정다운 옛 지명도 쓰여 있는데요. 지금 제 뒤쪽에 보면 이제 갈미 유허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비문을 자세히 보시면 450년 된 이 갈미 마을의 어떤 역사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뭐 특히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6.25 한국전쟁 당시에 한 2달여 정도는 이 마을 주민 전체가 피난을 갔다 그래요. 뭐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는 이제 건대기 때 아주 그 힘들었지만 정다웠던 그런 생활상들이 여기에 비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을의 역사를 모두 옮겨놓기엔 부족한 공간. 하지만 한 문장 한 문장 그 시절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이 비문에는 보면 참 재밌는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 메기가 하품만 해도 이제 물에 담긴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들판이 낙동강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여름철이면 수해가 굉장히 잦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수해가 얼마나 잦았던지 이 동네에 사는 이제 또랑에 사는 이제 메기가 몸을 한번 이렇게 뒤틀거나 또는 하품만 한 번만 해도 들판 자체가 물에 잠겼다 할 정도로 이제 수해가 잦았다라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그렇게 재미있게 표현한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비문의 짧은 글귀를 통해 그 시절을 더듬어 봅니다.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이곳 와룡산 남쪽, 지금의 와룡공원 일대에 있었던 옛 마을은 1990년을 전후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여기는 이제 성서 지역에서 이제 신당동이라고 이제 알려진 지역이거든요. 마을 역사는 400년 조금 더 넘은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 예전에 우리 그 사육신 사건 때 그때 이제 죽음을 맞이했죠. 백촌 김문기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의 후손이 되는데요. 김용호라는 인물이 이 마을의 터를 처음 잡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마을에 이제 신당이라고 하는 이제 지명이 붙은 것은 유래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마을에 처음 터를 잡았던 그 김용호라는 인물이 호가 신당이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분의 호에서 가져왔다는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마을에 예전에 마을 앞쪽에 길이 한 500m 정도 되는 아주 큰 제방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방이 있었던 마을이라 그래서 이제 신당이라는 그런 지명이 붙었다라는 이제 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여름 거센 빗줄기 속에도 당당히 서 있는 신당동 유래비. 그 뒤로 또 다른 비석들이 보이는데요. 신당동 마을 유래비 바로 뒤쪽에 보면 이제 비가 3개가 서 있거든요. 요 세 비는 이제 이 마을 출신 사민, 이 마을에 어떤 공덕이 있었던 세 분의 덕을 이렇게 칭송하는 이제 비가 되는데요. 이 세 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분 다 이 지역의 어떤 물을 잘 다스린 공로로 이렇게 송덕비가 세워지는데, 가운데 있는 비가 가선대부 이제 김악소 불망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악소라는 인물은 예전에 이 마을이 이제 낙동강 물로 인해서 이렇게 침수가 많이 되고 하니까 이 마을과 낙동강 사이에다 제방을 이제 한 500m 정도를 쌓았던 분이에요. 근데 그때 제방을 쌓을 때 자기 개인 사재를 털어서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공을 높이 사서 이렇게 송덕비를 세웠는데, 영조 시절에 지금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은 이제 옛날 이 지역에 이제 면장을 지냈던 분인데, 이제 전영기라는 인물의 이제 불망비도 하나 있는데, 이분은 이제 이 지역에 일종의 이제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이제 수리시설을 이제 만들어 줬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세운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박광택 이제 기념비라는 게 있거든요. 이 기념비는 요 바로 뒷동네예요. 그 이곡지라는 그 이제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에 이제 뚝이 터질 정도의 아주 위험한 시기가 있었대요. 그때 이 박광택이라는 인물이 개인 사재를 털어서 이곡지의 못뚝을 이렇게 고쳐주었다, 수선해 주었다 그래서 역시 주민들이 고맙다는 뜻에서 이렇게 세운 비로 알려져 있죠. 신당동 유래비를 들여다보면 이곳은 삶의 명당인지라 인재가 많이 나고, 자인 규수가 이곳 낭자와 혼담이 있자 그의 부모가 그곳은 메마른 곳이라 시집가면 고생한다 하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신당동 유래비 그 본문 내용 중에 보면 이제 재밌는 이제 표현들이 몇 가지가 나오거든요. 결국 이제 이 지역에서는 늘상 이제 입에 붙었던 이야기인데, 이 지역 출신 처녀들은 쌀 서말도 못 먹고 이제 시집을 간다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지역이 워낙 이제 척박하다 보니까 이 지역 처자들은 이제 평생을 이제 먹다가 시집 가기 직전까지 쌀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봐도 서말 이상 못 먹었다 그래요. 그 정도로 과거에 이 지역 사람들이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은 신당동으로 알려진 이곳은 과거엔 5오, 정자 정을 써 오종동이라 불렸다고 하는데요. 이는 마을을 만들 당시에 터를 잡았던 성씨 중엔 5성씨가 있었는데, 모두 자신의 성씨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저마다 정자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5그루의 정자나무가 자랐다는 오정동. 하지만 지금 그 나무들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이 와룡공원은 이제 조성할 당시에 그때까지 이제 살아있던 나무의 이제 2세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예전부터 있었던 오정자 나무는 지금 다 사라지고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그 중에 한 나무에 2세목을 받아서 지금 이 와룡공원에다가 이제 옮겨 놓은 것이 바로 이제 이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가 과거에 오정자 나무의 이제 정신을 이어받는 나무가 이제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나무는 가서 보시면 나무 가운데 이제 잎석이라 그러거든요. 돌 하나가 나무 사이에 꽉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그냥 평범한 나무가 아니고 마을에 이제 수호신이 깃들어 있고 제사를 받들어 먹는 그런 신을 의미하는 나무다라는 표지가 되는 거죠. 사라진 마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유래비. 이번에 찾은 곳은 파오동 유래비인데요. 파오동은 과거 금호강변에 있었던 마을로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 제 뒤쪽에 서 있는 파오동 유래비를 이제 참고하면 이 마을의 역사는 무려 750년 전,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처음에 그 한시와 박시성을 가진 사람이 처음 개척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마을이 이제 처음 개척하고 한동안은 이제 범어강창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그러는데, 범어라는 말은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이 금호강에 물고기가 아주 많았다는 뜻이고요. 강창이라는 말은 바로 이곳에 과거 조세를 받아놓은 창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세금으로 받은 곡물을 저장했던 창고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범어강창이라는 이제 이름이 불렸다 그러고, 지금은 거대한 아파트촌으로 변모한 마을. 파오동이란 지명이 붙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마을 유래비에 따르면 과거 이 마을 뒷동산엔 뱀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마을이 금호강을 끼고 있어 뱀파에 호수 호자를 써서 오래전부터 파오라 부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을에는 과거에 마을을 이제 수호하는 이제 수호신이죠. 수호신을 모셨는 이제 당산 천왕 신령목이 있었거든요, 나무가. 근데 지금은 물론 이제 사라지고 없는데, 과거에 이 마을 주민들은 그 당산 신목 아래에서 정월 보름날이면은 이제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이제 마을 동제를 지내고, 거기서 이제 대동제, 그래서 일종의 이제 축제를 이제 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을도 사라지고 당산나무도 없어졌지만, 그때 그 어떤 공동체 의식을 이제 잇자라는 의미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바로 뒤쪽에 규모는 작지만 옛날 그 반송을 이제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소나무 숲을 조성을 했고, 또 소나무 숲 앞쪽에 보면 자그마한 표지석이 하나 있거든요. 당산 천왕 신령위, 그래서 당산 천왕을 모시는 일종의 그 이제 신을 모시는 곳이다라는 표지석을 이렇게 세워뒀죠. 나무 한 그루에도 큰 의미를 담은 옛 선조들의 마음이 전해지는 듯합니다. 대구시 달서구 호림동. 이곳은 성서공단 서편 한 아울렛 인근인데요. 인근 주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는 한 공원. 이곳엔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유래비와 석상이 있습니다. 이곳 호림동에는 이제 풍수지리와 관련된 재미있는 마을 전설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풍수지리 상으로 보면 이 호림동이라는 마을은 여우형이라고 합니다. 여우.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마을의 상스러운 기운인 이 여우의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을 입구, 그러니까 여우의 입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다가 이제 우마 가축 공동묘지, 그래서 가축들이 죽으면 묻는 이제 공동묘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이 여우 기운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여우에게 먹이가 되는 가축들의 이제 시체를 묻어놓은 이제 묘지를 거기다 만들어 뒀다라는 것이죠. 호림동 그 마을 유래비에는 보면 비좌우측에 보면 여우로 만든 이제 여우 석상이 두 개가 놓여져 있거든요. 이것도 바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마을에 얽힌 그 여우 전설하고 관련되어서 현재 마을 유래비 옆에다가 여우를 조성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호림동 유래비에는 과거 마을에서 있었던 흥미로운 이야기가 몇 가지 새겨져 있는데요. 짠맛이 나는 오그랑샘 이야기며 금호강과 낙동강 합류지점 백사장에서 벌어진 씨름판 이야기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느티나무 당산, 포구나무 당산에 얽힌 이야기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호림동 그 마을 유래비 옆에 보면 당산 천왕 신목이라 그래서 회화나무 한 그루가 있거든요. 근데 이 나무는 원래 이 호림동에 있었던 당산나무, 그러니까 원래 원조목은 아니에요. 아닌데
원래 있었던 나무는 1949년도에 자연 고사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인근에 있는 그 갈산에 가서 이쁘게 생긴 회화나무 한 그루를 구해서 이제 다시 심은 것이 바로 이 나무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원조 신목의 2세목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역시 과거에 이 호림동 주민들은 이 천왕 당산 신목에서 마을 동제도 지내고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제를 지냈던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은 사라진 또 다른 마을의 흔적을 찾아가 봅니다. 한 공원의 언덕에 자리한 월암부락 유적비. 여기에도 사람들 기억 속에서 멀어진 옛 마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마을은 지금부터 한 170년 전쯤에 이제 만들어진 마을인데 처음에는 이 마을에는 이제 경주 최씨, 밀양박씨, 그리고 뭐 성주이씨, 전주이씨 같은 성씨들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가장 번성했을 때가 한 70호 정도가 이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었는데 1994년도에요. 이곳에 이제 성처 2차 산업단지가 조성이 됐거든요. 그때 이곳 이 월암부락이 이제 편입이 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 70여 호는 모두 인근 마을인 이제 신당동 쪽으로 주민들이 다들 이주를 하게 되고 마을은 현재 사라진 상태죠. 단단하고 작은 이 유래비엔 그 시절 우리 부모님의 젊은 날이 담겨 있고 가난하지만 정다웠던 우리 이웃들과의 추억이 녹아 있습니다. 이 비문 안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좀 특징적인 것이 옛날 이 지역에 살았던 분들이 이제 평소 즐겨 불렀던 아주 정다운 옛 지명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뭐 퉁두꽃, 웃뜸, 짤래기, 그다음에 알뜸, 등긋이, 뭐 개상덤 같은 지금은 이제 사라지고 아는 사람들도 없죠. 그런 과거에 이 지역에 있었던 지명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의의도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성서 지역에는 1992년 망정부락 유적비를 시작으로 2011년 파산마을비에 이르기까지 10여 기의 마을 유래비가 있는데요. 이들 비가 세워진 지도 어느새 30년. 한 세대가 다 됐습니다. 당시 비 조성에 앞장섰던 분들 중에는 이미 고인이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분들이 이렇게 마을 유래비를 세워두지 않았다면 정체성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그냥 신도시 성서가 아니었겠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었겠죠. 그런 부분들이 마을 유래비가 있음으로 인해서 해결이 된 것 같고, 사실 이 땅에 내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땅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유래비를 통해서나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성서 지역에 있는 유래비의 어떤 중요한 어떤 의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급변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구 성서 지역의 옛 마을들 또한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순 없었는데요. 산천이 뒤바뀌어 도시가 되었지만 그 한편에 당당히 자리한 마을 유래비가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을 잊지 말라 당부하고 있습니다.